안녕하세요, 해광천리안입니다. 오늘 또 새 출발해 갑진년을 맞이해서 입춘날 들어오는 운기를 토대로 2024년의 전체적인 운세를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오는 입춘의 시점은 갑진년, 병인월, 무술일, 경신시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천간에 간목, 병화, 무토, 경금 모두 다 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 또한 진토, 인목, 술토, 신금 모두 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양팔통사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양기가 강하고 음기가 부족하니까 일단은 음양의 균형이 조화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서 가장 중요한 음양의 화합이 조화롭지 못하겠다. 더군다나 이렇게 목화조합으로 역시 양기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극성을 부리는 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렇게 보면 무술, 진토 해가지고 토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수기가 상당히 약하죠. 토가 강하고 수기가 약한 해입니다. 자, 여기서 토는 비견, 겁재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동료란 뜻도 있지만 경쟁자, 왼수, 또 나와 같은 무리이면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비겁의 세력인 토가 강하니까 경쟁이 심해지겠다. 배신자가 속출하겠다. 정치 공작이 심하게 일어나겠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금은 식신입니다. 지혜, 창조, 표현 능력, 또 실행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돈, 즉 재물, 그 재물을 나타내는 재성의 기운이 약합니다. 물론 사주 원국에 재성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서는 인월의 인목과 간목이 무토의 땅 위에서 성장하기에 필요한 수기가 부족합니다. 한마디로 물 달라고 아우성친다. 즉 돈을 쉽게 벌지 못하는 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간목, 인목, 목의 세력은 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 권력, 직책, 직위, 또 나를 극해하는 질병이나 관제, 구설, 시비, 그러한 세력이 나를 극하고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화의 세력, 나를 서포트해주는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군, 또 문서, 권력, 자격증,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화의 세력이 간목, 칠사를 설계하면서 나를 생해줍니다. 어쨌거나 갑진년에는 입춘일에 이렇게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경쟁, 투쟁, 싸움이라는 기운이 어쩌면 1년 전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은 지역에서 말하는 낙서 9궁의 중궁에 3이 들어옵니다. 자, 이 3은 치유성이라고 해서 전쟁의 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쟁의 별이 지배하다 보니까 투쟁의 감정이 극도로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욱하는 성질이 폭발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마음을 숨겨라.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즉 외교적인 언어구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투쟁, 싸움, 감정의 격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위협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구조에서 천간을 보면 간목이 목극토로 무토를 뚫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 감정이 격화되겠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겠다. 한마디로 바가지를 많이 긁겠다. 또 월과 시에서는 병화가 경금을 극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화가 심해지겠다. 한편 지지에서는 진토와 술토가 충돌합니다. 진토, 수고, 술토, 화고죠. 결국은 수와 화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또한 토끼리의 충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요동치겠다. 지진,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 또 우리들의 생활 환경인 지지가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면서 우울증이나 불행감 같은 감정의 침체가 심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월과 시에서는 이렇게 인신충을 합니다. 역마끼리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 상해가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수가 재물이듯이 풍수에서도 역시 수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수기가 부족한 갑진년에 재물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기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방법 중에 하나. 자, 이 진토는 용이죠. 용은 엄청난 양의 물을 타고 승천합니다. 따라서 용에게 많은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자, 이 수는 방향으로 북쪽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집안에 용의 형상을 북쪽에 놓아두어라. 이때 용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 이렇게 덩어리가 물결 모양으로 된 동물이 있죠. 낙타. 낙타의 상을 북쪽에 놓아두어도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우주의 구운입니다. 구운은 화가 지배한다고 그랬죠. 이 구운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구운은 새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앵무새의 상을 놓아두어도 구운의 운기를 활성시켜서 집안에 재물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재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여주는 코끼리상, 이왕이면 금색으로 된 코끼리상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책상에 놓아두면 지속적으로 재물운을 증진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용, 낙타, 앵무새, 코끼리, 이러한 풍수적인 조형물을 통해서 재물을 끌어들이는 기운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갑진년은 새 출발하는 청룡의 해라고 했습니다. 항상 선두주자로 출발하는 갑목, 성장, 출발, 교육,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비록 전망은 우울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 갑목이 출발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바심을 내지 말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서두르면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갑진년을 희망과 여유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